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조방원입니다. 역시 조선, 방산, 원전 밑에 살짝 잘렸는데 뭔지 살짝 궁금하네요. 이슈가 뭘지 한번 열어주시죠. 다시 떠오르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이 섹터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두 번째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서 좀 수급 부담을 느낀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이슈 또한 받쳐주면서 조방원 섹터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또 다른 주도축으로 또 인정을 해야 할 듯한 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업종별로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선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조선주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또 주도주로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주요 5개 정도 되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어떤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봤더니 뭐 150%가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다가 사실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의 수급 쏠림이 생기면서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조선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주는 작년에 조금 연말로 오면 올수록 조금은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항상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과거보다는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 뭐 암모니아 선이라든지 LNG 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수주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올해도 역시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이제 이런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똑같이 팔더라도 훨씬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중을 팔면 팔수록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2023년도 전에 이제 수주를 했었던 저가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에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고부가 가치의 이런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이후로 계속 수주가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이라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측면에서 훨씬 더 기대감이 올해 더 높아진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주가는 더 재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올해 이익만 보더라도 충분히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계속 좋아질 텐데, 특히나 이 LNG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LNG 선이 가장 또 많이 수주가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NG 선박에 대한 수주는 역시나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상선이라든지 뭐 이런 뿐만 아니라 군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또 사실상 굉장히 또 가격이 좀 세거든요. 더 비쌀 그래서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여서 미국과의 시너지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게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조선만이 아니라 상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방산까지 엮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4 기업들이라든지 빅5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도 최고치에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엔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는데 아직 기자재 단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뭐 피팅주라든지 아니면 뭐 성강밴드, 태광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기자재 쪽 실적도 좋거든요. 그래서 기자재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기자재가 탄력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좀 고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대형주 장성이다 보니까 기자재가 또 그만큼 못 따라오긴 했었잖아요. 네, 일단 근데 대형주가 올라오다가 좀 쉬어갈 때 또 이제 소비자들이 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탑2가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올 때 더 이제 소부장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일단은 대형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차익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밑에 있는 기자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점까지 거의 다 온 종목들이 많거든요, 대형주가. 그래서 여기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기자재 함께 묶어서 동시에 베팅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코스피 지수 4,620선까지도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투트랙 전략으로 함께 담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 전문가님의 좀 의견도 궁금해요. 조선 작년에 핫했긴 한데 올해도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 시즌에만 볼까요? 아니면 쭉 볼까요? 지금 관점에서 사실 작년보다는 좀 사이클 자체가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점에서는 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시장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기자재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저는 주시를 하고 있는 거는 선박 엔진 쪽을 좀 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던가 하나 엔진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엔진 기업들을 보는 이유는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선종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종 구분 없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뜰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엔진 시장이 워낙 중국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박 점유율이 뭐 확대가 되더라도 엔진 시장은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신조부터 노후선대까지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고루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런 선박 엔진, 뭐 본행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저는 이제 선박 엔진 쪽으로 우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진 쪽으로 좀 시선을 모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선 봤으니까 방산 봐야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이쪽까지도 강하게 미치고 있는 2026년입니다. 이게 우주항공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방산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1.5조 달러까지 국방비를 뭐 증액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비는 증액하고 있는 게 거의 트렌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뭐 이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 수요가 급격하게 늘은 상태였고 그 사이에서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산 쪽에서 납기일에 대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히나 가장 좋았던 게 가성비였습니다. 특히나 실전에서 배치되고 나서부터 훨씬 더 이 평가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주요국들, 특히나 뭐 나토라든지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국방비가 증액된 만큼 무기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수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사실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방산주도 사실 어떤 sek터 못지않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또 섹터잖아요. 뭐 작년에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지만 지금도 수주잔고는 굉장히 몇 년치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란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지 뭐 페루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출 국가들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 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시대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도 사실 좋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최고가까지 쉽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나 밑에 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섹터 내에서 먼저 올라가는 대장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뒤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키맞추기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중소주 단에서는 또 코치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좀 강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따라가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도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지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분할로 담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1차적으로는 9월달 고점을 보면 되겠지만 중장기로 본다면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뭐 25,000원 이상까지 최고가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같이 좀 방산 쪽에서도 키 맞추기 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보신 것 같아요. 코츠 테크놀로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조선 방산 봤으니까 원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가장 뜨거웠던 섹터이기도 했잖아요. 특히 현대건설이 정말 강한 불을 뿜었는데 이게 미국발 이슈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도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저도 작년 상반기에 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제하고 봤었는데 네. 하반기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전력 모멘텀까지 엮이게 되면서 사실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SMR 관련된 이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SMR은 우리나라가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걸맞는 그런 SMR을 상용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상용화가 되기까지에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2028년 정도에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계약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용화가 진행이 될 때까지는 2035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긴 만큼 어려운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좀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SMR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수출과 관련된 기술을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걸맞는 건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SMR과 관련된 모멘텀은 좀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냥 대형주 중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안정감 있게 들고 갈 수 있을 법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는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대형주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좀 보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궁금한 게 사실 현대건설이 이게 내가 이제 대장주야라고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종목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현대건설이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건설주들이 뭐 아주 안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대건설만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다른 건설사들도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일단은 중간중간에 또 차익 매물도 빨리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건설주 대비해서는 오히려 원전 쪽에 일단 주기기를 만들고 있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역시나 메인 대장주로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원전주 내에서도 사실 볼만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은 BHI 같은 경우도 뭐 배열해수 보일러 쪽에서는 뭐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보통 이제 양대 종목으로 올라가는 편이죠. 두산 맞아요. 에너빌리티와 BHI가 같이 올라가는 편이고 거기에 뭐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배열해수 보일러도 하고 있고 기타 에너지 사업 쪽에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함께 묶어서 베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원전주를 얘기하고 있지만 원전주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AI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도 지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때문에 지금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도 이거를 이동을 시키지 못하면 사실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수요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리라든지 현대 일렉트리라든지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거의 뭐 최고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함께 움직일 수 있고 뭐 3년치 이상의 수주장고를 쌓아놓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원전주와 전력 인프라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여서 함께 묶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또 여기서도 조금 가격이 너무 올라와서 나는 매수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또 지금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산일전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형 3사보다는 덜 지금 올랐잖아요. 이제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이 있는 상황이고 고점이 한 지금 17만 8천 원 정도 선까지 갔었으니까요. 지금 13만 8천 원의 정규 시장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충분히 상승룸 충분히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나는 부담 없는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에너지단에 필요한 전력까지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